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이 1월 13일이죠. 네, 오늘 마침내 현대자동차가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 5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야, 오래 걸렸습니다. 네,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 중순쯤, 작년 6월 중순쯤에 현대가 아이오닉이라는 이제 전기차 서브 브랜드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45 EV 컨셉트로 나왔던 이 컨셉트카가 양산명이 아이오닉 5로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약 한 7개월 정도가 지나서 마침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티저 이미지가 총 3장이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티저 영상이 몇 편 공개가 됐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아이오닉 5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티저 이미지와 정보들 플러스 또 이 아이오닉 5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요, 조만간에 출시될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보도자료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아이오닉 5 티저 이미지 최초 공개. 뭐 사실은 티저 이미지가 이렇게 공개가 되긴 했는데 뭐 디자인은 오히려 좀 기존에 많이 어떤 45 EV 컨셉트하고 비슷하다는 것도 알려졌고, 또 스파이샷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디자인은 조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사실 성능 쪽이 좀 궁금한 내용들이 많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GMP 플랫폼 앞서서 공개가 됐었고요. 이 eGMP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최초로 적용된 모델입니다. 이 아이오닉 5 이후에 적용될 모델로는 일단 기아에서 출시 예정인 CV라는 크로스오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에서 JW, 예전에 민트란 컨셉트카 있었어요. 그 민트 컨셉트카의 양산 버전인 도시명 전기차까지 해서 일단 세 종류가 확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 이런 모델들도 마찬가지로 eGMP 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eGMP는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돼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 WLTP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은 보통 WLTP보다 조금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약간 더 주행거리가 적게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WLTP 기준으로는 약 500km 이상 1회 충전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또 800V 충전 시스템, 800V 대단하죠?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서 초고속 급속 충전 사용 시 18분 내 80%의 충전. 야, 이 정도면은 훌륭하죠. 보통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 가득 넣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주유소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한 80% 정도는 충전이 가능하다. 물론 이 800V 충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거나 가능하다는 게 상당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오닉 브랜드 첫 모델로서 어떤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독창적인 디자인, 전용 전기차만의 새로운 경험, 이런 부분들은 미사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파라메트릭 픽셀이라는 디자인 컨셉트가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앞서서 출시됐던 현대차 아반떼 같은 경우에도 파라메트릭 주얼이라는 패턴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이 됐었죠. 근데 그 주얼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픽셀, 그러니까 그 이미지의 기초 단위가 되는 픽셀이죠. 그것을 어떤 여러 그래픽이나 디자인 요소로 활용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 컬러 및 소재가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인테리어는 오늘 공개가 안 됐어요. 자, 파라메트릭 픽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을 보면은 최소 단위인 픽셀을 형상화해 아이오닉 5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로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적용된 부분이 헤드램프하고 후미등 그리고 휠 디자인에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면은 자동차 디자인의 대부분이죠. 네, 그 앞서서 공개가 됐던 45 EV 컨셉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 헤드라이트 부분하고 테일램프 부분이 이렇게 픽셀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막 바뀌면서 막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양산차에서 100%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았지만 그런 픽셀의 디자인 콘셉트는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될 아이오닉 브랜드 차량, 그러니까 아이오닉 6 프로페시 컨셉트카죠. 그리고 아이오닉 7 대형 SUV입니다. 이런 차량들에도 파라메트릭 픽셀이 적용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전기차 모델의 자연 친화적인 컬러와 소재의 사용을 확대했다.
자연 친화적인 컬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 무슨 페인트 같은 거를 어떤 도료를 좀 친환경적인 그런 도료를 썼다는 뜻인지 아니면 뭔가 그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를 사용했다는 뜻인지 네, 그게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2월 달에 이 세부적으로 차량 컬러들도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걸 봐야지 좀 이 자연 친화적인 컬러 이게 굉장히 좀 말이 이상한데 단어가. 자, 어쨌든 간에 요건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는 거죠. 뭐 앞서서 다른 회사에서 출시됐던 전기차 모델들, 뭐 대표적인 게 BMW i3예요. i3 같은 경우에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소재들을 좀 더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뭐 이런 소재들을 사용했다, 이런 부분들을 2013년 14년도에 출시될 당시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이런 소재들이 조금 더 친환경적인 이런 소재들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현대차 최초로 상단부 전체를 감싸는 클램쉘 후드를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굉장히 뭐 엄청난 혁신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일종의 디자인의 방향성의 문제인데, 뭐 이 클램쉘 후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앞쪽에 이 본넷의 이 파팅 라인이 보통은 이 차체 상단에서 이렇게 끊어지죠. 근데 이거를 양쪽 옆에 이 휀더 있는 데까지 덮는 이런 디자인들을 얘기를 해요. 보통은 사실 스포츠카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다치 바이퍼 아니면은 BMW의 Z4 이런 모델들이 클램쉘 후드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게 아이오닉 5에도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클램쉘 후드를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파팅 라인을 최소화해서 유려한 이런 인상을 만들 수 있다.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장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본넷의 개구부, 그러니까 이 본넷이 열리는 범위가, 넓이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굳이 이 본넷이 굉장히 넓게 열리는 클램쉘 후드를 적용을 했다. 이따가도 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프렁크라고 하죠. 이 앞쪽 본넷 부위에 위치를 한 정면의 적재 공간, 이 프렁크가 현대차 최초로 아이오닉 5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측면부에서는 현대차 전기차의 역대 최대인 20인치 공기역학 구조를 적용한 휠이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452V의 컨셉트카에 공개됐던 휠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 휠이 무려 20인치 직경이 된다. 그리고 공기역학 구조라는 건 뭐 아무래도 이게 와류 형성이나 이런 걸 막아서 뭐 효율을 개선하는 그런 뭐 기존의 하이브리드에 적용됐던 그런 스타일의 휠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상엽 전무님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이오닉5의 핵심 기술을 담은 영상을 4편 공개해서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영상은 조금 이따가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이 뭐냐면은 이 궁극의 캠핑이라는 시리즈예요. 얼티밋 캠핑인데 이게 일반 전원, 그러니까 110V나 220V를 차량 외부로 공급하는 아이오닉5의 아울렛, 그러니까 파워 아울렛 기능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뭐 SUV나 좀 레저용 차량들의 이 파워 아울렛들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이오닉 5의 차이점은 이게 상당히 고전력에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RV 차량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소형 가전이나 뭐 충전기 요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어도 뭐 대형 가전 제품, 백색 가전 이런 거는 이제 사용을 못 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상당히 고전력까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캠핑에 있어서 평소에 사용하지 못했던 이런 가전제품들을 활용하는 이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제 대형 전기 오븐하고 또 하이엔드 스피커, 그리고 뭐 심지어 러닝머신까지 가져다가 이거를 뭐 캠핑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뭐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이 전력을 외부로 끌어 쓰는 것도 신기한데 그러면 러닝머신이나 전기 오븐을 어떻게 가져가지? 캠핑장에 이걸 가져갔다는 게 뭐 다른 차에 싣고 가진 않았겠죠. 뭐 아이오닉 5가 그러면은 이런 러닝머신이나 전기 오븐까지 실을 수 있을 만큼 실내가 넓다는 뜻인가? 예, 아니면 그냥 단순한 연출인지 요건 좀 실물이 공개되면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분 챌린지라는 영상도 하나 공개가 됐는데 요게 이제 5분 동안 충전을 하면은 아이오닉 5가 800V 초고속 충전을 했을 때 10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는 전력을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랑 무슨 뭐 액션캠, 노트북, 뭐 스마트폰 이런
걸 다 5분씩 충전해서 누가 제일 오래 가냐, 이런 걸 통해서 아이오닉 5의 충전 속도에 대한 이런 또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아직은 티저이기 때문에 2월에 이제 차가 실물이 공개됐을 때 이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 요거는 또 다음에 이 차량 공개되면은 또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래쪽은 이제 부연 설명이고요. 가장 중요한 출시 시기,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에 2월에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오닉 5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출시가 아닙니다. 월드 프리미어로 차량만 공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출시는 조금 더 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티저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일단 티저 이미지가 크게 3장,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휠 부분 이렇게 3장으로 나왔는데, 일단 전면부 이미지입니다. 제가 포토샵으로 조금 더 밝기를 높여봤어요. 네, 밝기를 높이면은 이렇게 좀 더 윤곽이 잘 드러나는데, 뭐 전체적인 형상은 사실 45EV 컨셉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45EV가 또 과거에 포니 쿠페 컨셉트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큰 맥락에서는 어떤 포니의 계승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현대에서는 포니에 대한 연결성을 굳이 강조하진 않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봤을 때 이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LED 주간주행등이 들어간 부분, 이 굉장히 각진 형태죠. 이게 이제 픽셀을 형상화한 파라메트릭 픽셀의 디자인 컨셉트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지금 사이드 미러가 이게 카메라로 되어 있어요. 자, 국산차 중에는 처음이죠. 처음으로 이 카메라형의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양산차에서 기본 사양으로 적용될지 아니면 풀옵션, 이렇게 정말 옵션 많이 넣어야지 적용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풀옵션에만 들어가는 사양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시험차 중에서도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를 단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디자인 컨셉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좀 기본 사진이고, 제가 조금 더 밝게 한 사진을 보시면은 한가운데 이 아이오닉 5라는 레터링이 딱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현대 로고가 들어가죠. 그리고 테일램프에서 이 파라메트릭 픽셀이 조금 더 자세히 보여요. 그러니까 픽셀이 하나하나가 좀 더 눈에 띄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요 리어 디퓨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엣지가 살아있는 형태인데, 요 부분에 좀 리플렉터가 이렇게 얇게 들어간 부분, 요건 굉장히 특이하네요. 트렁크 개구부가 지금 요 이미지상으로만 봤을 때는 요 위쪽에 뒤쪽 글라스부터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절개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요 하단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 파팅 라인인데, 이렇게 되면은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개구부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죠. 저는 사실 이 뒤까지 통째로 이렇게 열리면은 실용성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리고 요게 측면부에 이제 휠하고 앞쪽 사이드 라인을 보여준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게 바로 이 클램쉘 후드예요. 요 부분에 지금 파팅 라인이 이 A필러 밑으로 이렇게 쭉 따라와서 이 휀더를 따라서 꺾이고 헤드램프 위까지 이렇게 덮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윗부분이 지금 다 같이 열리는 거예요. 앞부분 본넷을 열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넓은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다만 뭐 단점도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는 이게 옆으로 긁었을 때 이제 까딱하면은 본넷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스포츠카들이 뭐 Z4나 이런 차량들이 클램쉘 후드를 적용하고서 뭐 견적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자, 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또 이 휠아치 부분에 가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좀 많지 않겠죠. 그리고 요 휠 부분, 요 휠이 바로 20인치 휠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픽셀 패턴의 이런 사각형 패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가운데 쪽은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고, 이 바깥쪽에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줄인 20인치 휠이 기존의 컨셉트카하고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휠아치에 이렇게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재밌는 디테일들이네요. 자, 티저 이미지하고 이제 함께 공개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사실 이게 좀 김이 새버린 이유가, 앞서서 작년 말에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뜬금없이 이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 정보가 한번 유출이 됐었어요. 유출됐다 부랴부랴 삭제가 됐는데 그 내용에서 이 아이오닉 5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차체의 사이즈는 물론이고요. 최고 출력이나 주행 가능 거리 이런 정보들이 있었는데, 자,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일단 아이오닉 5가 출시될 때 퍼스트 에디션이란 한정판 모델이 나옵니다. 보통 수입차에서나 많이 봤던 퍼스트 에디션이 적용이 돼서 총 2021대, 올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2021대가 글로벌에서 한정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오스트리아에는 약 150대 정도 배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모국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수량이 배정이 되겠죠. 그럴 예정이고, 이 퍼스트 에디션은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굉장히 화려한 풀옵션 사양의 아이오닉 5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퍼스트 에디션을 기준으로 한 제원은 일단 최고 출력이 313마력, 그러니까 킬로와트라면 230kW예요. 지금까지 현대에서 나온 전기차 중에 가장 강력한 성능이죠. 제로 100, 그러니까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약 5.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거는 오피셜한 제원이에요. 보통 벨로스타인이나 이런 차들이 한 5초 전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의 G70나 스팅어 3.3 터보 이런 차들이 한 4.8초, 4.9초로 왔다 갔다 하는데 5.2초면은 어쨌거나 상당히 빠른 가속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WLTP 기준으로, 유럽에서 사용하는 WLTP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스탠다드 레인지, 그러니까 58kW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이 약 4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롱레인지 버전, 그러니까 73kWh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은 약 550km 주행이 가능하다. 요건 WLTP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조금 더 줄어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18분 충전 시 약 80%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800V 고속 충전 사용했을 때. 자,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적용됐던 솔라루프 패널, 요 옵션도 적용이 됩니다. 퍼스트 에디션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아마 일반 모델에는 선택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 사용하면은 적어도 차가 어디 방전돼서 서서 고립될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방전되면은 거기다가 한두 시간 세워놓으면은 또 한 1-20km 갈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들고요. 차체 크기는 앞서서 사실 이미 또 이 오스트리아 사전계약보다 더 앞서서 유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장이 4640mm고요. 전폭이 1890mm, 그리고 전고가 1600mm, 그리고 휠베이스가 3000mm 정도 됩니다. 자, 이 3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차 크기가 투싼하고 아반떼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싼보다 전장은 약 10mm 정도 길고요. 그리고 전폭이 굉장히 넓어요. 1890mm면 거의 산타페 정도의 넓이고 그랜저보다는 넓습니다. 그리고 전고 1600mm는 투싼보다는 확연히 낮고 일반 승용 모델인 아반떼보다는 또 훨씬 높고 그렇습니다. 자, 전체 크기만 봤을 땐 사실 준중형에 가까운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휠베이스가 3000mm 된다는 거죠. 팰리세이드가 2900mm인데, 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기반의 모델들보다 훨씬 더 긴 휠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중형이라는 체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휠베이스가 3m라고 해도 이게 실제 전장은 한 아반떼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가 아무리 휠베이스가 길어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형상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앞쪽에 후드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 트렁크 공간을 또 마련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반떼 정도 크기 치고는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야, 이거 휠베이스 3m면은 뒷좌석이 팰리세이드보다 막 넓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실물이 나와 봐야겠지만 동급 대비 굉장히 넓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아이오닉 5에 아까 말씀드렸던 트렁크, 전면 트렁크가 현대차에서는 최초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코나 일렉트릭이나 이런 차들 타시는 분들이 이 엔진룸 공간에다가 이렇게 트레이를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 아이오닉 5에 처음으로 이 트렁크 공간이 마련이 됐다는 얘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현대차 보도자료에서 보셨듯이 이 올해 2월 다음 달 경에 이 아이오닉 5가 월드 프리미어로 온라인 언베일링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공개가 된 직후에 아마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계약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빠르면 이제 고객 인도와 정식 출시가 빠르면 3월, 그리고 늦으면 한 4월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은 울산에 있는 울산 1공장에서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존의 코나 일렉트릭하고 또 벨로스터를 생산하던 라인인데, 네, 이쪽에 이제 전기차 전용 라인이 지금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동을 하면은 아마 한 1분기 하순 끝물부터는 이 아이오닉 5가 1공장에서 좀 출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라인에서 생산되던 코나 일렉트릭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 현대자동차의 공식적인 입장은 코나 일렉트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코나가 부분 명령이 출시가 되면서 미국에는 곧장 코나 일렉트릭이 공개가 됐어요.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하면서 계속 이제 구형 모델을 현재는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코나 일렉트릭이 최근에 화제 이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조금 이제 소비자들의 인기도 시들해진 게 있고요. 또 아이오닉 5가 나왔을 때 그 뒤에는 정말 경쟁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앞서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예전 아이오닉이 전기차 버전이 출시가 됐을 때도 코나가 나온 다음에 이게 성능이나 주행거리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묻혀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코나 일렉트릭을 같은 공장에서 홀류 생산하는 것보다는 아이오닉 5에 집중을 하고, 코나 일렉트릭은 국내에서 단종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하자면, 제가 앞서서 아반떼N이 마지막 내연기관 N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 N은 전기차 N이라는 거겠죠. 이 아이오닉 5 당연히 첫 번째 전기차 N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소식통에 따르면은 남양연구소에서 이미 아이오닉 5의 N 버전, 고성능 버전에 대한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아까 전에 이 아이오닉 5가 313마력에 제로백이 한 5.2초 정도 되는 성능을 발휘했었죠. 아이오닉 5 N이 나온다면은 약 500마력 이상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요. 또 약 3초대 이상의 제로백, 조금 훨씬 더 빠른 이런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또 됩니다. 뭐 사실 경쟁 모델이 앞으로 뭐 출시됐을 때 당장 뭐 테슬라 모델 3하고도 정말 정면으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런 모델들의 고성능 버전, 그런 차들의 퍼포먼스를 생각해 본다면 아이오닉 5 N도 뭐 당연히 그 정도 성능 내는 게 무리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오닉 5가 나오면은 아마 국내 전기차 시장도 굉장히 또 한 번의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앞서서 볼트 EV하고 코나 일렉트릭이 출시됐을 때 전기차 시장 한 번 또 확 붐이 일었었죠. 근데 그보다 또 더욱더 나아간 이를테면 한 3세대 전기차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초의 1세대가 뭐 소울 EV 뭐 그런 차였고, 또 2세대가 뭐 아이오닉이랑 뭐 코나, 뭐 그렇다고 치면은 이 아이오닉 5가 3세대 전기차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이 전기차끼리 경쟁이 아니라 뭐 충전 속도라든가 주행거리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사양이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 내연기관 차하고도 정말 직접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자, 어차피 2월이면은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뭐 아이오닉 5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고, 뭐 그 전에라도 이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소식들이 전달이 되면은 저희가 또 바로 그 소식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언입니다.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